홀로 조업하거나 운항하다 사고를 내는 소형어선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고를 내면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선장이 바다에 빠져 숨지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후보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청와대 이력 등을 활용하는 후보자부터 전과 기록이 있는 후보자까지 이들의 경력이 후보 검증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사입니다. 전남교육청이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교육을 강화합니다. 수학 포기자가 없도록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한글 교육을 기존보다 2배가량 늘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부터 총선 후보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20대 총선에서의 참패를 감안할 때 호남 지역의 후보 검증이 더욱 엄격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다음 달 경선을 앞두고 경력과 전과 등 다양한 변수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뒀던 더불어민주당. 당시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등에 업고 선거 과정에서 후보들마다 이른바 문재인 마케팅을 활용한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선인들의 경력을 분석한 결과 대선 캠프나 직속위원회 출신들은 순천시장과 보성군수 2명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도 대통령과 청와대를 활용한 마케팅에 선거 판세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관심사입니다. 현재까지 도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여당 소속 예비후보자는 모두 30여 명. 2개까지 등록 가능한 경력사항을 따져볼 때 청와대와 대통령 직속 위원회 출신들이 가장 많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란 문구가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여당 내에서도 신중한 입장입니다. 조만간 경선까지 관련 경력을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면서도 허위 경력이 아닌 이상 제약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 지방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문재인 마케팅이 후보자들의 능력과 상관관계로 이어질지 여전히 미지수란 지적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다음 달 경선을 앞두고 예비 후보자들의 범죄 경력도 주요 관심사입니다. 도내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자 상당수가 전과 기록을 갖고 있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도덕성 검증은 물론이고 국민들의 정서와 눈높이에 맞는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짧게는 5년, 길게는 수십 년 전 발생한 전과까지 게시돼 앞으로 예비 후보자들의 소명 절차와 함께 당의 엄격한 검증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후보 공모는 오늘 28일까지. 공모 이후 본격적인 검증이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어떤 규정과 기준이 적용될지 유권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무소속 이용주 의원이 민주당 입당 의사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 출마 기자회견에서 현 정부의 개혁 완수와 진보 정권 재창출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입당 의사를 밝히는 한편 현재 논의되고 있는 통합신당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회 의원들과 주철현, 조계원 예비후보 등은 국민들이 구태의연한 선거 전략에 속지 않을 것이라며 입당을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설 명절 기간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선거운동을 예방하기 위해 단속 활동이 강화됩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명절을 맞아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 구민에게 금품을 전달하거나 무료로 교통편을 제공하는 등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해 적발될 경우 고발 등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또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유권자에게도 최대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학부모들은 자녀가 학교에서 읽고 쓰고 말하기를 잘 할지 걱정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교육청이 이런 학부모들의 걱정을 덜기 위해 기초학력 보장 방안을 마련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교실에서 시행 중인 국어 수업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달라진 교육 과정에 따라 초등학교 1, 2학년 한글 교육이 68시간으로 기존보다 2배가량 늘었습니다. 1학년은 한글 읽고 쓰기 등 기본 교육이 이루어지고 2학년은 학생 개별 심화 지도 과정이 진행됩니다. 처음 학교 오는 학생들이 한글을 전혀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한글을 이제 학교 현장에서 지도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전남 교육에서는 이 같은 기초학력 보장 교육이 더욱 강화됩니다. 초등학교 1학년은 학급 인원을 25명으로 줄여
교사들의 학생 개별 지도 역량을 키우기로 했습니다. 소학 포기자, 이른바 수포자 예방을 위해 수혜력 전담 교사 40명도 전국 최초로 배치됩니다. 시행 첫 해인 올해는 시 지역에 서너 명, 군 지역에는 한두 명이 배치돼 점차 늘려나갈 방침입니다. 이 정책의 효과성을 조금 더 확인해 보고 난 뒤에 추가로 양성되는 전문가들 중에 추가 희망을 받아서 이들을 점차 확대 배치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또 올해 모든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읽기, 쓰기, 세마기, 교과 학습, 진단, 검사를 실시합니다. 학생들의 개별 특성을 파악해 학습 계획을 수립하는 기초 자료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초등 1, 2학년 담임교사 전원을 대상으로 문해력과 수혜력 연수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전남 기초학력 전담팀까지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교육당국이 표현하고 있는 가운데 전남의 기초학력 수준을 기대만큼 끌어올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지입니다. 서영원 총장의 복직을 놓고 청암대학교의 내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학교법인 청암학원 강병헌 이사장은 지난 17일 광주고등법원이 내린 서영원 총장의 면직 처분 효력정지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항고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서영원 총장은 업무 복귀가 불가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어제 총장 직무대행에게 통보했습니다. 이에 청암대학교 교수협의회와 교수노조는 강병헌 이사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수 고흥간 16년도교의 개통을 기념해 여수 지역 내 조망 명소와 교량 구간을 연결하는 버스 투어 관광 상품이 개발됩니다. 여수시는 여수 고흥간 브릿지 시티 투어라는 이름으로 엑스포역에서 출발해 소호동과 화양면을 거쳐 고흥까지의 교량 구간을 완복한 뒤 가사리 갈대밭을 거쳐 돌아오는 버스 투어 상품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식 운행은 오는 4월부터로 예정된 가운데 이달 말 투어 코스의 적정성 검토가 이루어진 뒤 다음 달부터는 매주 토요일 무료 시범 운행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나홀로 조업을 하다 실종되는 어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소형 어선에서 혼자 조업하다 보면 너울성 파도 등 돌발 상황에 취약한 데다 사고가 나더라도 구조해줄 사람이 없어 피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5일 전남 고흥 앞바다에서 1톤급 어선을 타고 혼자 조업을 하던 선장이 바다로 추락해 실종됐습니다. 이보다 하루 앞선 14일 여수 안도 인근 해상 2톤급 어선에서 역시 혼자 조업하던 선장이 사라졌습니다. 최근 나홀로 조업을 하다 해상에서 실종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나홀로 조업은 보통 5톤 미만의 소형 어선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울성 파도 같은 돌발 상황에 취약하고 바다로 추락하거나 어구에 몸이 끼이는 등 사고가 나더라도 구조해줄 사람이 없어 위험이 큽니다. 어선 같은 경우에는 조업하고 항해를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혼자 하게 되면 누구도 구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본인이 다 생명과 직결되는 모든 절차를 본인이 혼자 감수하게 되기 때문에. 5톤 미만 어선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3년간 전체 어선 사고의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5톤 미만 어선 사고로 지난 3년간 72명이 숨졌습니다. 해경은 2인 1조 조업이나 여러 척이 함께 조업하는 선단 조업을 권장하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어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선원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통신 장비가 보급되면서 선단 조업 의무도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왜 근데 혼자 조업을 하시는 거예요? 좀 위험하기도 하고. 사람이 없으니까. 선원을 구하거나. 선원 구해가 하늘에 배울 따윈데. 전문가들은 1인 조업의 위험성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 마련과 장비 개발이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조업을 할 때 지켜야 되는 조업 규칙을 좀 더 세밀하게 할 필요 있지 않겠느냐. 한 예입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는 조끼도 입지만 칼을 차고 합니다. 칼을. 뭐 발이나 손에 걸렸을 때 이게 칼이 없으면 해결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우리와 조업 환경이 비슷한 일본은 이미 17년 전부터 1인승 소형 어선에서의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바로 이 나홀로 어선 사고가 오늘 목포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새벽 어둠 속을 항해하던 소형 어선이 교각과 충돌하면서 선장이 숨졌는데요.
홀로 5선을 몰던 선장이 미처 다리 기둥을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두운 바다에 어선 한 척이 떠 있습니다. 시동은 걸려 있지만 인기척은 없는 상태. 조타실에선 62살 김모 씨가 쓰러진 채 해경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김 씨는 오늘 새벽 3시 42분쯤 2.72톤급 유자망 어선을 타고 북항 선착장에서 출항했다가 8분 만에 앞해대교 교각과 충돌했습니다. 사고가 난 선박입니다. 충격으로 선체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선박이 충돌하면서 선박 위치 발신 장치에 조난 신호가 해경에 접수됐고 해경 연안 구조정 등이 선장 김 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김 씨는 끝내 숨졌습니다. 현장에 7분 만에 도착해서 보니 선박이 선회하고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확인한 결과 선원이 의식이 없어가지고. 사고가 난 해역 주변엔 김양식 시설이 집중된 곳이어서 평소에도 운항하기 위험한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밑에발이 있으니까는 그것 때문에 잘 안 찍혀요. 그래가지고. 그럼 육안으로만 확인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예. 해경은 사고가 난 앞해대교 교각에 안전등이 설치돼 있는지를 점검하는 한편 항해 기록들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순천만 스카이큐브를 둘러싼 분쟁과 관련해 순천시가 대한상사중재원에 의견 제시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순천시는 대한상사중재원이 제시한 화해 권고안에 대해 시민사회의 의견을 모으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중재원 측에 기한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지난 13일 기존 운영사가 스카이큐브를 계속 운영하거나 기부 체납을 받아 순천시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 등을 순천시에 제시한 뒤 내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여수 영치산에 고압 송전탑 설치에 반발하며 공사 현장에서 단식 농성에 나섰던 주민 대표가 단식 일주일 만에 강제 구조 조치됐습니다. 여수시와 한전,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오늘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단식 기간과 현장 날씨 등을 고려할 때 농성자가 위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오늘 오후 2시쯤 강제로 구조 조치했습니다. 농성 중이던 최현범 송전철탑 반대 대책위원장은 당국이 선로 지중화를 전제로 하는 대화 제의를 거부한 채 농성을 강제 해산했다고 반발하며 설 명절 이후 현장에서 다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여수 충무라이온스 클럽 회원 일동 231만 원, 순천시 도사동 해광 샹그릴라 주민 31만 1,640원, 영무 예다음 주민 30만 원, 여수시 오림동 애플 노래방 30만 원, 고흥군 점안면 성주마을 주민 26만 5천 원, 대춘마을 주민 22만 5천 원, 고흥군 점안면 봉북마을 주민 22만 5천 원, 회계마을 주민 19만 5천 원, 순천시 도사동 소라 여자경로당 일동 17만 원, 고흥군 점안면 월송마을 주민 14만 5천 원, 모동마을 주민 11만 5천 원, 고흥군 점안면 박내마을 주민 11만 5천 원, 순천시 도사동 대대경로당 회원 일동 10만 원, 해룡면 우미 2차 주민 10만 원, 고흥군 점안면 두지마을 주민 7만 원, 서정마을 주민 6만 5천 원, 고흥군 점안면 진교마을 주민 4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고흥 영남 파령간 국도 77호선 2차선 시설 개량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국도계획안에 반영됐습니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제5차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결과 고흥 영남 파령간 국도 77호선 2차선 시설 개량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올해 안에 최종 계획 수립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고흥 영남 파령간 국도 77호선 2차선 시설 개량 사업은 총 16km 구간에서 진행되며 총 사업비는 780억 원 규모입니다. 순천대학교가 아시아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이 식민지 민중들을 상대로 실시한 동원 전략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집을 발간했습니다. 전쟁과 동원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순천대 인물학술원이 발간한 이번 자료집에는
일본이 침략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식민지 민중을 동원하기 위해 세웠던 준비 상황을 연구한 논설 49건이 담겼습니다. 순천대는 지난 2018년부터 일제시대 이후 한국 근현대사의 참상을 살펴볼 수 있는 아시아태평양 전쟁과 한국전쟁의 역사, 문화 효과 연구를 수행해 자료집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순천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와 관련해 순천시가 아이디어 공모에 들어갑니다. 순천시는 다음 달 1일부터 20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박람회의 개막식과 폐막식 프로그램, 홍보 전략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접수해 심사를 거쳐 오는 3월에 5팀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한편 교육부가 주최하는 평생학습 박람회는 오는 10월 23일부터 나흘 동안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 일원에서 진행됩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교통편들이 증편 운행됩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 동안 열차의 경우 매일 호남선과 전라선 운행이 각각 2회씩 늘어나 모두 87회 운행됩니다. 시외 직행버스와 고속버스도 108개 노선에 288회 운행이 늘어나고 여수와 목포, 완도 3개 권역의 여객선 운항도 400차례 증편됩니다. 이 밖에 여수와 고흥을 잇는 해상교량 5곳도 임시 개통됩니다. 고흥 분청문화박물관과 우주발사 전망대가 설 연휴 기간 동안 정상 운영됩니다. 고흥구는 오는 24일부터 나흘 동안의 설 연휴 기간 분청문화박물관을 개관합니다.